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7일이고요. 저녁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국민의힘 청년 대변인 김정식 대변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청년 대변인인데요. 자기 소개와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밖에서 여러분과 함께 외치다가 지금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거나 논평으로 민주당 공격하고 잘못된 거 바로잡자고 하고 있는 국민의힘 청년 대변인 김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자회견이 국회에서 있었다는데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여러분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이 11월 7일 탈북 어민들이 강제로 북송된 그 날입니다. 작년에 영상이랑 사진 같은 걸로 공개된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잔인해죠. 판문점에서 막 절대 안 끌려가려고 막 이렇게 버티는데 경찰 특공대가 양팔을 붙잡고 북한으로 떠밀듯이 넘겨버리잖아요. 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언론도 그걸 잊었고 당에서도 사실 잘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우리가 그런 거를 민주당은 굉장히 집요하게 이런 사건들을 끌고 나가면서 이슈 파이팅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안타까움을 갖고 오늘 탈북하신 분들이랑 같이 그런 거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 문제되는 게 중국에서 지난 10월에 이제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을 한 600분을 강제 북송을 해버렸어요. 근데 유엔에 따르면 지금 2,000분 정도가 거기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금 시설에 감금돼 있대요 지금. 예. 그래서 그분들도 강제로 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게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랑 연대를 해서 이런 부분은 좀 막아달라 이런 기자회견을 오늘 하고 왔습니다. 예. 자,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네. 이제 다가오는 총선 승리를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요즘 국민의힘이 그래도 이슈를 선점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 그중에 메가시티 이거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반대쪽에서는 비판도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지방 분권과 이거 대치되는 거 아니냐, 배치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대변인답게 쫙 이게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보통 소통하는 친구들은 다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예. 그것도 그렇고 기자들이랑 만날 때도 대변인님 이거는 좀 너무 급작스러운 거 아닌가요? 예. 너무 총선용 아닌가요?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선언과 역행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총선용이냐? 그러면은 아니 총선용으로 먼저 띄운 게 누구냐? 김동연 아니냐? 김동연 경기지사가 먼저 경기도를 반으로 쪼개서 사실 경기 북부 지역은 굉장히 보수 지역에는 그나마 좀 유리한 지역이에요. 예. 그리고 경기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수가 많이 확보되면서도 민주당세가 굉장히 강한 곳이거든요. 예. 김동연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기 남부 돈 많이 되고 돈 되고 이런 곳만 갖고 가겠다. 알토란 같은 곳만 챙기겠다. 경기 북부는 사실 재정 자립도도 굉장히 낮습니다. 뭐 사실은 규제가 굉장히 많죠. 군사 지역도 그렇고 그린벨트도 그렇고 이런저런 규제가 많다 보니까 발전에 되게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 경기 북부 지역인데요. 그 부분은 사실 김동연 지사가 민주당이 버린 겁니다. 버렸구나. 근데 김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한강 이남 지역에 있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동쪽으로는 부천이랑 인천에 또 맞닿아 있어서 이거는 완전히 섬처럼 고립되는 그런 지역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김포 시민들이 먼저 이럴 바에 우리 그냥 차라리 서울시에 편입을 시켜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고 당 차원에서 그걸 검토하다 보니까 김포 시민들의 열망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게 세계적인 추세가 메가시티라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김포를 서울로 붙이고 그 김에 고양, 하남, 구리, 의왕 이런 데까지 더 합쳐서 서울에 근육을 좀 더 붙여주자. 그러면은 서울이 세계 도시들 베이징, 도쿄, 뉴욕, 런던 이런 데랑 경쟁해서 우리가 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에서 시작된 게 메가서울이라는 딱 네임이 붙은 거고요. 무슨 총선용이다 이런 거는 당황한 민주당의 어처구니없는 공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서울과 수도권만 발전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경기도가 그러면은 서울 공화국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명확하게 안 되는 게
분명히 이 서울이 사실 1913년도 조선시대 이후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서울이요 원래 조선의 한양 있잖아요. 한양은 서울 사대문 안만 서울의 수도였습니다. 조선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그게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1970년대까지 계속 확장을 해왔던 거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서울이 확장을 안 한 줄 알더라고요. 아, 그러니까는 서울은 계속 확장해왔고 제가 나고 자란 도봉구도 원래는 경기도에 있는 시흥군 도봉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원래는 경기도였는데 서울로 편입된 지역입니다. 양주 아니었을까? 양주였습니다. 양주였을 예. 겁니다. 그래서 네. 시흥은 저쪽. 서울은 계속 확장을 하고 있고 맞습니다. 동쪽으로 가다 보면은 분명히 춘천, 강원 쪽이랑 영향력을 같이 행사하는 지역에 맞닿게 될 거고요. 남쪽 같은 경우에는 수원이나 분당 같이 우린 명확히 경기도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계신 네. 분들이 있고 이런 어떤 라인이 거지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확장을 하자는 거지. 그리고 충청권은 대전, 세종 이렇게 중심으로 한 충청권, 호남권은 또 호남권대로 뭐 부울경은 부울경, 대구 경북은 또 대구 경북대로 각자의 권역이 서울이라는 더 몸집이 커져서 그 힘이 더 세진 그 서울을 따라서 조금씩 더 커지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지방 분권과 전혀 역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당에서도 그 지역들을 다 메가시티로 업그레이드 하겠다. 그렇죠. 500만 이상 되는 도시로 만들겠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그동안 도시 철도가 애매하게 지역이 나눠져서 도시 철도 같은 걸 놓기 굉장히 어려워졌던 지역들 아니면은 광역버스로 갔어야 되는 곳을 시내버스로 가야 되는 그렇게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거든요. 생활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면은 민주당의 공격은 참 억지다. 예, 당황해서 막 던진다. 무슨 천공 개입설 이런 거나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사실 유치한 거예요. 아이고 뭐 언제는 저기 천공이 관사를 정하는 데 역할했다 그랬다가 그것도 또 사실이 아니고 다 거짓말이었죠.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네. 지금 2030 음, 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이냐 많은 분들이 걱정들을 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 대변인이니까 계속 고민을 해왔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답을 내지는 어렵겠지만 예. 그래도 큰 그림 정도는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요한 혁신위에서 3차로 이제 1차 희생 이런 예. 식으로 하면서 3차에는 청년 관련된 걸 내겠다. 네. 근데 비례대표 의석 같은 경우에 연령 제한을 좀 낮추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예. 그런 걸 떠나서 사실 정책으로 승부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삶에 어떤 더 이득이 있을 것이냐 국민의힘을 네. 지지함으로써 그게 사실상 어제 발표된 공매도 예. 그런 사실 주식 투자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맞죠. 청년 세대들도 사실 요즘에 문재인 정부 때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겠다 이러면서 소득주도 성장이란 걸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시장에 이제 돈은 많이 풀어놨는데 본인들은 오히려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어떻게든 생계를 더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주식을 많이 했어요. 예. 코인도 많이 했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근데 공매도가 이게 다 문제인 건 아니지만 불법적으로 하는 공매도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그거 공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6개월 정도 유예를 두고 그 다음에 이 제도의 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하니까 어제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주식이 폭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정책이라고 해서 네. 이재명이 얘기하듯이 청년들에게 3만 원씩 준다. 교통비 지원. 네. 그게 아니라 그 일반적인 정책을 얘기했을 때 청년들과 이해관계가 많이 엮여 있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특히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우리도 청년들 공약하겠다 이러면서 청년 3만 원 대중교통 패스를 만들자 이랬어요. 예. 그래서 기자가 그 대표님 예산이나 재정은 어디에서 끌어오실 건가요?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실무자한테 물어봐요. 예. 우리 정책위에서 그거 얼마로 계산하셨죠? 정책위 실무자. 소요 예산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아니 전국에 있는 청년들한테 3만 원씩 쥐어주겠다는데 소요 예산이 없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 어디서 이렇게 도라에몽 주머니처럼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돈을 주나 봐요,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국가 운영 능력이 없는
의지조차 없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예를 되겠습니다. 들어서 뭐 100만 명한테 지원을 한다. 그러면 3만 원에다가 100만 명을 곱해보면 300억이 수학이 된다. 산수잖아요, 산수. 네. 근데 곱하기만 여기는 할 줄 알면 되죠. 그냥 사람들을 바보, 개, 돼지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국민을. 그러니까 이게 그 뭐죠? 지하철 공사 같은 데서 무료로 태워줘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겠죠. 네, 3만 원만큼은 빼줘라.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갈 게 없다. 그러니까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박근혜 정부까지 나라 빚이 총 600조였는데 예. 문재인 5년 동안 쌓인 빚이 400조. 여러분. 그래서 지금 문재인 때 국가 빚이 1000조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그냥 빚을 더 늘리세요. 막 대단합니다. 늘리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민주당과 그래도 정책으로 승부 보고 실질적으로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가지고 오는 국민의힘과 어디가 이겨야겠습니까? 여러분께서 꼭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십시오. 자, 그런데 선거를 할 때 네. 기본적으로 판이 이제 뭐 호남과 영남이 나눠져 있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충청도는 캐스팅 보트다 네. 얘기가 나오고 결국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과반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어려운 네.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수도권 출마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네. 청년들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네. 연고가 생겼잖아요. 과거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영남 출신, 호남 출신이 네. 수도권에 그냥 깃발만 꼽아서 출마를 했습니다마는 네. 지금은 수도권에서 태어나서 수도권에서 자란 그쵸.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있죠. 예, 세대가 바뀌면 따라서 자, 그 수도권에다가 무조건 갖다 꼽는 거가 맞을까요? 아니면은 수도권의 역량을 믿어보는 게 필요할까요? 저는 그러니까 뭐 요즘에 이게 영남 중진들을 수도권 험지로 보내서 승부를 보게 하자 이렇게 예. 이런 말도 있는데요. 저는 사실 제가 수도권 청년으로서 예. 그거는 조금 반대합니다. 예. 영남에 특화되신 분들은 영남에서 잘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진급들을 다 그러면은 다 물갈이 없애버리자 이러면은 만약에 다음번에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를 했다고 해도 뭐 상임위원이나 이런 상임위원장이나 이런 직책을 누가 수행합니까? 그냥 초선들이 하고 막 이런 일이 이거는 벌어지겠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당의 정책이나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줄 당의 큰 어른 역할을 하실 분도 분명히 필요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3선 이상 했다고 다 목을 쳐라 이러는 건 이게 우리 보수는 사실 점진적인 개혁, 그러니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어가는 그런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집단이잖아요. 근데 과거를 무조건 다 쳐버리자. 이거는 사실 그냥 다 개혁해 무슨 역성혁명 하듯이 네. 그렇게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전향적인 태도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도권 경쟁력은 수도권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제일 강합니다, 사실. 아니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예전에 저희가 문재인 정부 지난 지방선거 때 굉장히 비난했던 게 뭐냐면은 서울에 모든 구청장이 민주당 출신 구청장들이 다 특정 지역 출신들이었단 지금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서울의 인구가 1000만에 달하는데 네. 아니 심지어 거기 출신이었어도 거기에서 단 1, 2년이라도 살았으면 몰라. 그냥 내려 꽂아. 돌고 돌아서 호남에서 뭐 시장 하고 싶었는데 뭐 도지사 가고 싶었는데 안 되니까 온 사람들 이런 안 사람들이 되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수도권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도권은 험지 아닌 데가 사실 없잖아요. 우리 당 입장에서는 강남 그렇죠. 3구 빼고는 험지 아닌 데가 없는데요. 어디 출신이에요? 저는 도봉구에서 나고 자랐죠. 서울의 도봉구에서 예. 나고 자랐다. 그렇죠.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유치원부터 유치원, 초, 중, 고. 다 그렇죠. 나왔군요. 예. 그리고 계속 생활도 그렇죠. 도봉에서 하고. 예. 지금은 일산에 살고. 일산에 살고. 네. 예. 저는 군 생활은 또 파주에서 했고. 예. 수도권과의 저는 관계. 그냥 뭔가 이 강북 예. 동네 보통 강북 촌놈 하더라고요. 예. 강북 촌놈입니다 저는. 예. 참. 저는 강남이 낯설어요. 아. 강남에 어쩌다가 이렇게 가면은 예. 야, 여기는 여기가 진짜 서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강북 대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강북 개발해야 경기 되고. 북부도 좀 시원하게 규제 혁파해서 경기 북부도 일대 대개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자, 그래서 도봉 그러면은 네. 어쨌든 청년 대변인 네. 당직을 맡고 있으니까 총선 때 역할을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되긴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예. 그 참 그렇죠. 예. 청년 대변인은
그렇게 구경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번에 어쨌든 뭐 선거에 출마할 의지는 있습니다. 예, 근데 의지는 있고. 이제 당이 저를 필요로 하느냐도 문제일 테고 지역 주민들께서 저를 필요로 하시는지 그리고 당원분들께서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저를 필요로 하시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아니, 근데 쓸모 있는 사람인지 숙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요. 네. 그 풀뿌리 상향식 공천 지역 주민들에게 좀 의견을 많이 물어보는 경선이 그래도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의도에 물어보면은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향식 공천을 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결국 보면 뭐 누구랑 무슨 관계가 있고 그쵸. 누구 족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지난번에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어떤 일인가요? 미래통합당 지난 총선 때 그 갑자기 들어온 공관위원장이 강남 우리 당 핵심 지역에다가 어떤 여성을 꽂았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성이 조국을 지지하던 여성이었죠. 아이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어이가 없는 그런 일 때문에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이게 무슨 막천이냐 이래서 나가리가 됐거든요. 그거 저희가 최초로 보도를 했었는데요. 자 그런데 네. 그때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노원병에 하하. 노원병에 경선하면 되는데 예. 뺑뺑이를 돌려서 노원병 당협위원장을 지역 연고가 전혀 없는 남양주에다가 갖다 놓고 그렇죠. 예. 그게 제 쌍둥이 김용식입니다. 아, 이거는 이제 당의 문제인지 개인사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니 그 당의 문제였어요. 예. 그 미래통합당 사실 노원병에서 하면서 그때 김용식 위원장이 예.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2017년도 18년도 이때는 이제 당에서 뭐 선거를 나간다. 그 당시에 지방선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시장 상인들이 진짜 앞에서 명함 막 찢었다니까요. 소금 뿌리고. 우리 당 지지하시던 분들은 니네는 대통령 등에 칼 꽂고 어디 나와서 표를 구걸하냐 그러고. 그렇죠.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니네는 탄핵당한 주제에 여기 와서 무슨 표를 구걸하냐 그러고. 그런 걸 지켰던 사람들이 진짜 자유한국당 청년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당을 지켜온 사람들은 진짜 내쳐버리고 어디서 그냥 당 밖에 나가서 야 문재인 대통령님 너무 잘해서 겁납니다 이러고 당에 침 뱉고 쓴소리하고 90도 저거는 인사하고. 구태라 그러고 이러던 사람들하고 어거지로 끌어안아가지고 통합이니 뭐니 했던 게 지난 총선의 결과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선만 했어도 억울하지라도 않잖아요. 그쵸. 근데 그냥 저기 단독 공천 참 이거는 뭐 비하인드 스토리는 제가 말씀은 못 드리는데 참 불공정한 거죠. 예. 그 지역을 지키던 당협위원장이 있었으면 경선이라도 됐어야 되는데 그럼요. 이번에는 좀 기본적으로 다 경선을 해라. 저는 좀 당에다가 그런 대원칙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 같습니다. 예. 뭐 일부에서는 또 뭐 공천권 뭐 지분 얘기하고 뭐 그러잖아요. 내각 추천권 지분 뭐 내놔 저기 아니 거기에다가 그게 그 공천권을 지분 내놔라. 요구하면서 뒤에서 야합하던 게 구태 정치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무슨 10% 주고 아니 20% 본인들은 주고 개혁 하고 있어요. 세력이라면서요.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개혁 세력이라는데 왜 이렇게 구태스럽게 지분을 요구하고 어떤 야합을 원하는 건가요? 한 사람은 탈당할 것처럼 하고 그러니까 한 이게 사람은 뒤에서 지분을 주면은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라고 하모 씨가 그러고 이게 바로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 그러니까요. 북한 김정은의 벼랑 끝 전술. 이거의 하이브리드 전략입니다. 이거 완전. 이게 누구는 부산에서 공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서울 나온다고. 그럼 서울 시민들은 뭐 그냥 그렇게 만만합니까? 아니, 나오면 뭐 찍어줘야 되는 의무라도 있나요? 그러니까요. 참 이상한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누구는 또 저기 그렇게 해가지고 어거지로 먹었던 지역구 또 버리고 대구 나가려고 그러고 있고. 네, 여러분 이게 늘 자기들 목숨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누군가들은 늘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현혹하려고 하는데요. 예. 우리가 명확히 따져보자고요. 혁신이라는 거는 한자 그대로 풀어보죠. 가죽 혁자의 새로울 신자잖아요. 외형을 새롭게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념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이념을 찾아 나서는 무슨 여행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념, 본질은 그대로 두고 대신에 시대가 바뀌고 흐름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가치를 이 시대에 맞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어떻게 풀을 것인지, 어떻게 정책적으로 녹여내고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것인지, 이게 혁신인 거죠. 그냥 무작정
아니 그냥 젊은 사람들 다 살려내자고 하면 그게 혁신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뭐 어떤 게 혁신인지 여러분께서 주변에다가 잘 설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무리가 딱 좋았어요. 딱히 이렇게 딱 마침표인가요 지금? 예, 인사를 할 필요 없이 예.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김정식 대변인이 뭐 미래 비전이라든가 마음의 각오라든지 저희 네.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늘 여기 홍철기 TV에 오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고요. 대한민국이 참 어떤 갈림길에 놓여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저 스스로도 어떤 정책들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미래를 위한 그런 길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그런 조언도 많이 받을 테니까요. 댓글도 많이 이렇게 조언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밖에서 예전에 문재인 정부랑 싸우기만 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당에서 이렇게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요. 이제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요. 좀 더 큰 힘을 갖고 싸울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능력 있는 청년, 그리고 또 당직도 하면서 경험도 쌓은 청년,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한 청년 필요하죠. 나대고 그냥 분탕치고 내부 총질하고 이거는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봐줄 수가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정리해서 필요한 뉴스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 또 김정식 대변인은 또 본연의 일로 돌아가서 열심히 논평 내고 네, 화이팅! 또 언론들 상대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특히 도봉에 계신 분들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아니 왜냐면 초중고를 다 나왔다니까. 그것만 해도 수만 표가 되잖아요. 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